블루칩 뮤추얼 펀드 리서치 3팀 장수입니다. 코웨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9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PER은 11.37배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주요 주주는 넷마블 25.77%로 현재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밸류에이션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경영 환경가전 산업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약 10.7조 원의 시장 규모로 현재 정수기가 같은 경우는 60%의 포화 상태로 성숙기 시장에 돌입했음을 알 수 있고 높은 초기 구매 비용과 주기적인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렌탈 구매가 시장의 표준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세안 정수기 시장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2.4%가 예상되면서 현재 신흥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 사업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렌탈 계정이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을 하고 그것으로 렌탈 계정을 확보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정 렌탈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회수하는 산업입니다. 현재 구독경제 시스템이 국내에서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리스형 소비재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입니다. 상세한 회계 처리 방식과 수익의 인식은 제가 부록에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두었고, 금융리스는 하나의 할부 구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와 같은 경우는 4조 원 규모의 금융리스 채권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이 리스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강력한 캐시카우 모델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미래의 현금이라는 장기적이고 가치가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사업임을 제가 기업 분석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업 분석입니다. 사업 분야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또는 매트릭스 안마의자 같은 판매와 렌탈 케어 기반의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 렌탈 사업의 핵심은 비용을 통제하면서 선제적으로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R&D 또는 부품이 국산화와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자체 사후 인프라 코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8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 리스와 은융 리스와 같은 경우는 반반의 매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와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렌탈 계정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 1,000만 개가 넘는 렌탈 계정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전 자료에서 계정 수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매출액 또한 10개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10% 후반대에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유하면서 이익의 질 또한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5개년간 국내 매출액 추이 분석인데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국내 매출액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성수기에 진입한 시장인 만큼 크게 성장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액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액보다는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이것은 제가 투자 포인트에서 후술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렌탈 매출이 91.1%로 압도적인 렌탈 비중으로 높은 수익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매출 추이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1조 1천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요. 현재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9,195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면서 이것을 플랫하게 연간으로 추정을 했을 때 한 1조 8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추정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3천억 정도가 증가한 매출액을 보실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견고한 상승세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핵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판단한 비렉스테크입니다. 11년도에 매트릭스 렌탈 케어 서비스로 출시를 해서 21년도에 인수를 했고 23년도에 비렉스테크로 리브랜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략적인 이유는 고객 유입의 핵심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방문 판매를 통해서 렌탈 계정을 확보를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과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에이스 시몬스와 같은 기존 매트릭스 강자는 일시불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렌탈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서비스 차별화로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본다면은 24년도에 900억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는 한 84억, 22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4배 이상 급증함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에 아직 평가하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에 잠재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기업 분석의 마지막으로 렌탈기기 관리 인프라인 코디 시스템입니다. 전국에 12,000명 이상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진입에 강력한 장벽이자 경제적 해자입니다. 방문을 통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장기 고객을 유지를 시키면서 1% 미만의 업계 최저 해약률을 달성시켰습니다. 렌탈 사업의 핵심 포인트이면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핵심 자산임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제시하겠습니다. 앞선 기업 분석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은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서 반복 매출과 락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이 매우 부각되면서 높은 전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잡는 사업의 핵심들로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차기 성장 동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견고한 매출액과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 수신 성장 동력 여부가 동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시로는 17년도와 18년도에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동사와 같은 경우는 PR을 18배에서 22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24년도 말 기준으로는 8.73배의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태국 법인과 같은 경우는 25년도 2분기에 50% 증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같은 경우는 82%가 증가를 하였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액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소식 분기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태국이 현재 신성장 동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J커브의 추세가 말레이시아처럼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각 해외 법인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뿌려두었던 렌탈 계정들에서 이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화의 촉매제라는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 동사의 20년도 이전에 MBK 파트너스가 경영하던 시절에 90%의 높은 주주 환원율이 있었지만 넷마블이 인수한 20년도 이후로 20%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자본 효율성이 크게 저하가 되면서 이익의 성장률보다 자본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 ROE가 크게 악화되었고 이는 곧 밸류에이션의 악화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이를 주시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의 개입으로 소액주주들의 단합으로 로비를 통한 경영진들의 접촉이 있었고 25년도 초에 환원율을 40%로 확대한다는 동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 등 친주주 재무 전략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에서 공시한 자료인데 위의 곡선 그래프는 ROE의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막대 그래프는 넷마블 인수를 기점으로 자본이 3배 성장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 자본이 잉여금이 쌓이고 있지만은 이렇다 할 전략이나 재무 효율성을 경영진이 보여주지 못하여서 PBR이 1.5배수까지 하락을 하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매우 큰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선차입금으로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후수익의 할인율 또한 낮추고 있습니다. 동사의 선차입 후수익 구조에서 현재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서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면서 리스 사업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차입금을 활용하면서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이익의 확장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유하면서 동사의 공시 자료들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주주 환원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된다면은 이것이 장기 투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자사주 매입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왼쪽 표는 동사에서 발표한 자사주 매입의 결정 방안인데 주주 환원율 40%에서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의 비율을 조절하는 방안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판단한 현재 주가가 저평가로 판단된다면 자사주 매입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동사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진 내부에서도 저평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은 경우는 향후 동사의 현금 활용 방안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신사업입니다. 코라솔이라고 줄여 말하는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 멤버십 사업인데요. 40대에서 50대를 메인 타겟으로 의료기기와 실버케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0대, 30대 자녀들도 60대 이상 부모들까지 누릴 수 있는 멤버십으로 현재 국내 가전시장이 한계 성숙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재 21개 제휴사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휴사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10대는 교육 또는 60대는 실버 케어로 지금 40대, 50대 메인 고객 연령층에서도 많은 제휴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 보겠습니다. 경쟁 심화 가능성인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17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할랄 인증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현재 경쟁사가 상당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위가 쿠쿠인데요. 현재 코웨이 기준으로 절반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웨이 같은 경우는 저가에서 프리미엄 라인업까지 제품군을 확장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치킨 게임의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뭐 태국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도 점유율 하락이나 경쟁 고도화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들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와 같은 경우는 CAGR로 5개년 동안 5.1% 성장을 했는데 현재 반기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2% 성수기 매출이 추가 증가하는 반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동사의 프로모션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1.02의 가중치를 보유를 하여서 29,790억 원의 25년도 매출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20년도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렌탈 기기의 교체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성장이 됨을 24년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을 했고 현재 25년도 상반기 매출을 플랫 적용하여서 13,688억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년도 대비해서 성장률을 곱했을 때 괴리가 있지만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편차가 없어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태국입니다. 25년 상반기 매출액 857억 원을 2배에서 1714억 원이 나왔고 또 두 번째 계산으로 40%의 성장률을 반영해서 1844억 원의 매출액이 계산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안에 평균을 내서 1779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미국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렌탈이 아니라 일시불 시장이고 또 국토가 넓기 때문에 코디 시스템 같은 렌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점유율 1위 강자 기업 대비 4분의 1의 매출액과 수익성이 또 낮다고 또 데이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등 대기 등 관심도가 또 증가를 하면서 공기청정기 분야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25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영향이 저조한 법인입니다. 단순하게 매출액 성장률 4%만 가정을 해서 2,320억 원으로 25년 매출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16년도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11.5% 성장함을 계산을 했고요. 23년도에서 24년도, 24년도에서 25년도의 성장률의 평균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말레이시아는 25년도 대비해서 교체 수요를 좀 할인을 해서 매출액을 추정을 하였고 25년도에 18.1%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12% 정도의 성장을 할인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태국은 불케이스의 관점에서는 25년도에 J커브를 반영을 하였고 또 40%의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 대비해서 인구가 2배 가량 있고 또 중상층 타겟은 약 800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침투율을 계산을 해서 실현 가능한 고성장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40% 성장을 가정했습니다. 26년도 미국은 동일하게 4% 성장을 반영을 했고요. 매출 원가율은 5개년 평균에서 약 35%이지만 매출 원가와 매출 증가율이 거의 비슷함을 판단을 해서 또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36%로 책정을 하였고, 판관비는 현재 높은 판관비 24년도 46.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외 사업이나 판촉 비용 증가율을 판단을 했을 때 높은 판관비가 유지됨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6%로 책정을 하였고요. 기타 손익과 금융 손익과 같은 경우는 현재 경영진이 레버리지를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리파이낸싱을 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715억 원 정도 26년의 이자율을 근거로 판단을 했고, 환율과 같은 경우는 추정 불가능을 기본 전제로 했습니다. 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마이너스 100억 정도의 보수적 추정을 했습니다. 법인세와 같은 경우는 현재 점진적인 하락을 반영해서 27%로 고정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 추정의 근거로는 타겟 PER을 14.5배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동사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성장 동력이 존재하고 또 J커브의 가능성과 주주환원의 확대로 보았을 때 변동성이 큰 현재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고점에서 할인된 밸류를 가정했을 때 가정한 14.5배율이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12만 9,600원, 상승 여력 44.2%를 판단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드리면서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